네. 처음에는 사실 좀 놀랐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왜 당연히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현대음악 작곡가분들이 제 시집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고요.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상상도 못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리둥절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평소에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는 음악 말고도 소리 자체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 소리의 배치 같은 것들, 사운드스케이프 음악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해서 그렇죠. 제가 그런데 음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가지고 뭔가 하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이 됐어요. 저는 소리 만지시는 분들 소리 만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좋아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시 자체가 소리에서 출발을 많이 해요. 의미보다도 어떤 소리, 단어들의 유사성 그리고 단어들의 연쇄가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문장들의 유사성 비슷하게 만들면서 가면서 반복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제가 이런 걸 즐기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되는 의미를 더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곡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자로 이제 변형된 그런 텍스트가 다시 소리로 돌아가는 셈이잖아요. 물론 완전 다른 방식이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좋기도 하고 되게 아스트랄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떠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긴 가되 원래 떠나왔던 집은 아니겠죠. 그런 느낌? 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종종 공연을 가서 현대 음악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 사중주단 음악을 듣기도 했는데 블랙 에인젤스 이런 거 크럼스가 한 거 그 소리목 여러분들은 그것도 되게 옛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음악 저도 듣긴 하지만 많이 듣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리목이랑 이제 같이 하니까 작년에 하신 음악들을 이제 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음악들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쭉 들어보고 느낀 것이 '굉장히 여백이 많은 음악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음악들은 빽빽하잖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랄까 이런 게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음악은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공간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간성이 느껴지고 제가 거기 걸어 들어가서 뭔가 어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백하면 이제 뭐 동양화나 이런 것들 동양적인 정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 동양에서의 여백은 뭔가 편안한 느낌인데 정반대되는 느낌을 주는 여백이었어요. 불안하고 뭔가 모호하고 가려져 있고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그래서 그 여백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 걸어 다니긴 했는데 그 안개들이 이제 걷힐 때 슬쩍슬쩍 그 칼날 같은 것들 가시밭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낭떠러지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악몽 꾸는 느낌도 받았고요. 음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 보니 사실 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도 하고 나름. 근데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제만 해도 노인분들이 술 취해서 싸우고 사람들의 그 찡그린 표정 이런 거 매일 보잖아요. 현대에서 느끼는 불안감, 불편함 그런 것들을 재현한 음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음악들이고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기까지 한 음악들이 아닌가. 그래서 늘 이런 음악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음악도 반드시 필요하고 귀중한 음악들이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음악이 될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어떤 현대 음악의 그래도 경향, 물론 작곡가분들이 다 다르시고 곡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문외한이 듣기는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제가 말한 불안감 그런 게 다 느껴져서. 그렇지만 또 다 다르시겠죠. 또 제 작품으로 뭔가 모티브를 가져와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상이 또 안 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불안감 같은 게 이제 들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음악 자체는 불안하겠지만 저는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고, 애초에 저도 곡이 아니고 시를 쓸 때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성이 이제 됐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쓰지만 애초에 어디서 완성될지도 모르고 뭘 쓰는지도 모르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도, 예, 어떤 음악이 될지 상상이 안 가고, 그래서 불안감은 전혀 없는데 대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긴 하죠. 그런데 기대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기대감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생각하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 뭔가 부응하고 이래야지 기대감이란 말이 성립될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대감을 배반하면 할수록 더 제가 더 많은 쾌감을 느낄 테니까. 그래서 기대감도 아니고 뭐랄까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랄까, 그리고 제가 소리에서 출발한 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소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시집에 있는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던 시들이 그냥 공백이 될 정도로 다른 작품으로 변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예 페이지들이 깨끗해지고 새 작품으로 다들 거듭났으면 좋겠고, 늘 그런 생각해요. 저도 '나도 누가 음악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 될 이번 제시들이 되게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셈이 나고. 이상한 얘기지만, 예, 질투가 납니다. 예.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 어 연초에 저기 한번 작곡가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작곡가분들께서 저에게 이 시는 어떻게 쓰신 건지 물어본, 굉장히 자세히 물어본 분도 있고 그냥 "이런 느낌이 맞냐?" 정도만 확인한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다들 다르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성실히 쓴 사람으로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제 답변 자체가 되게 어색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 시를 그렇게 설명해 본 적이 없고 이미 쓴 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쓰긴 했지만 제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유독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기 서유라 선생님인가? 저한테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피드백이셨어요. 다른 사람 시에 대고 말하듯이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 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시인들이 말하면 뭐 모든 예술가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개념 예술은 좀 다르겠지만 쑥스러워하고 좀 불편해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저도 그것을 제 작품으로 좀 느끼지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창작자긴 한데 창작자라기보단 그냥 저작권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고요. 그렇다고 뭐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해석을 당연히 다르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목하는 부분들에 저는 그것은 다 너무, 오케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예술이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을 또 드리면 공통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생각하면 현대 음악이고 일단 현대시잖아요. 앞에다 현대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그것이 이제 같은데, 음 공통점이, 그러니까 저는 시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말을 가지고 논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로서는. 말을 가지고 논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시가 아니에요. 무의미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가지고 놀았어야 돼요, 말을. 이것을 내가 이 말의 주인이 돼서, 혹은 이 말이 나를 갖고 놀건 어쨌건 말을 가지고 놀았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의미는 제가 의미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단어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어들이 연쇄가 되면서 자연히 의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의미는 생겨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좀 더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풍성한 텍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말장난만 해 버리면 그런 시도 재미있는데, 그런 시를 가지고 시집 전체를 엮으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긴 한데 저는 이제 실험도 하면서 의미도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음 '소리를 가지고 논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 음악들을 제가 들었을 때 아무래도 선율 중심이고요. 악기들이 멜로디에 봉사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현대 음악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멜로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리 자체들, 그 소리 사이의 어떤 공감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악기를 악기가 아니게 쓰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이번에 작곡하신 곡들도 들어봤는데, 저번에 이렇게 관악기를 부는데 연주를 안 하고 그냥 바람 소리만 낸다든가 그런 것들, 악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시인들이 현대 시인들이 하는 작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를 낯설게 만들고 말 자체가 들리게, 의미 이전에. 그런 부분이, 네, 좀 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의미, 제가 말한 의미심장한 의미. 현대 음악도 굉장히 개념적이잖아요. 그리고 주제가 강한 음악들 같아요. 애초에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곡들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서니까 아무래도 좀 이것을 사전 지식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대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시는 읽을 수 있지만 현대시는 좀 읽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 주변 분들,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불문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 시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대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써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좀, 예,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과 어떤 의미 두 개를 다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소리목의 음악도 저는 그렇다고 느꼈어요. 네. 네. 솔직히 제가 그쪽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술창작 아카데미라는 걸 하면서 뭐 본의 아니게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같이 뭘 해 보면 어떻겠느냐. 좋겠다." 해서 그런 모임들이, 몇 그룹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정상 끝까지 참가는 못 했는데, 작품만 던져 주고 제가 외국으로 도망갔어서 근데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봐서, 저로서는 최초의 콜라보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낀 바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은 일이었어요. 일단 되게 달콤한, 되게 재밌는 조합이 될 줄 알았는데, 일단 다들 개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물론 채팅창에서였겠지만. 그래서 사실 밴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이 '합이 잘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콜라보 자체를 왜 하냐고 생각하면 애초에 너무 둘이 맞으면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 조화만 되면 오히려 뭔가 둘이서 각자는 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중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네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게,
소리 작업을 뭔가 해 보고 싶은데 제가 프로그램 다루고 이런 것을 따로 배우질 않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우리가 예술 신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 하이픈하고 신체의 연장 같은 것을 바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우고 학습하기에는 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걸 대체해 줄 사람이, 대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일을 대신 해 준다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콜라보나 어떤 인터랙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니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던 콜라보레이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최근에 일렉트로니카를 좀 좋아하게 됐는데 전자음악 약간 좀 인간성이 거세된 그런 것들에 좀 매력을 느껴요 요새. 에 그래서 알바 노토랑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업을 한 앨범들이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바 노토의 기계음 글리치 일렉트로니카 그것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이런 게 섞이면서 이상한 효과를 발하더라고요. 서로의 없는 점을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좀 과하다 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걸 하면 '재밌겠다.' 서로의 완전 대극점에 있는 것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그때만 가능한 어떤 예술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기회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청중이라고 하면 일단 저한테는 독자에 해당하는 단어일 텐데 독자라는 것이 늘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불쑥불쑥 어디서 튀어나오세요. 그럴 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로서는. 그래서 일단 해석자와 창작자 간의 거리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단 작품을 쓸 때 작곡가분들도 그러시겠고 굉장히 의미를 그래도 열어 놓고 하잖아요. 크게 열어 놓고 자장이 큰데 저도 그렇게 하죠. 최대한 여러 의미가 걸리게 쓰는데 늘 부분 집합이에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여기에 집중하고 누구는 또 여기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의미망에 늘 부분 집합인데 어 뭐랄까 그 오해를 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긴 해요. 제가 복수 화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개인의 목소리만이 제 시집에 담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소리 채집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문장 채집들을 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뭐 성별의 다른 고향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저한테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이를테면 노숙자가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저는 굉장히 생동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문장이 가진 에너지가 있죠. 그걸 저는 기록을 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배치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끼워 넣는데 읽으시는 분들은 그걸 다 시인의 목소리라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당황스러워요. 예. 복수화자인데 전혀 이해를 받지 못하죠. 그럼 다음엔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예. 저는 뭐 미친 사람 말도 집어넣고 싶고 어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의 말도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래서 좀 영향을 미치죠, 어쨌건.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영향도 있는데요. 낭독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저는 제 시집을 이제 부담스럽고 뭐 그러니까 잘 안 보죠. 그런데 제 시집을 볼 기회도 없고 그런데 가끔 제 시집을 이렇게 들고 와서 사인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시집이 굉장히 너덜너덜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안 되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시집은 언제 나오냐?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필요 없죠. 정말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보셨는지 그리고 정말 다음 시집을 정말 진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독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책임감까지 느껴요. 그래서 다음 시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쓰고 배열하고 고치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사실 이대로 내나 1년 더 고치나 독자 수가 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 한 분 한 분의 말이 정말 안 잊혀요. 그때 눈빛들. 그래서 '그냥 내면 안 되겠다. 한두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예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한데 제 예술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리고 현대 음악의 독자분들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수겠죠, 많지 않고. 근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배기 청중들일 것 같고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랑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했던 말이지만 미미한 존재감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예,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제가 뭐 이렇게 위에 있고 그분들이 밑에 독자도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분들이시죠.